영웅 몰락을 바라는 심리. 자, 지금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뜨겁습니다. 뜨겁고 지금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백척간도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법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왔고 했는데 어느덧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오늘 또 조국 후보자 출근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일단 조국 후보자가요, 연속 3일 정도를 조금 늦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갑자기 검찰에 이제 압수수색 소식이 들린 날 출근 도중 차를 돌렸다고 하죠. 그러고 다시 갔다가 오후 2시쯤 늦게 출근했고 어제와 오늘 조금은 평소보다 2시간가량 늦게 출근을 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혹시 어디 갔다가 다른 데 갔다가 온 건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이 비 그치고 주말 지나면 곧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인사청문회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계속 출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한다고 보면 될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검찰 수사 왈가왈부 안 하겠다고 하셨다가 어제는 당황스럽다고 입장 바꾸셨거든요. 오늘도 어제 입장 변화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당황스럽다는 건 저의 심경인 것이고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여당에서는 검찰이 수사 사실을 유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급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 시작됐는데 변호인은 선임하셨나요? 법률 조력은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오늘 좀 늦은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자들이 조 후보자 자택 앞에서 아침에 기다렸었거든요. 그랬더니 9시 40분쯤 집을 나섰습니다. 별다른 질문에 답은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청문회단 준비단이 있는 사무실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좀 비가 많이 오긴 했는데 그렇게 차가 많이 막혔을 것 같지는 않아서 기자들이 중간에 어디서 다른 청문회 준비를 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특별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지만 좀 복잡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일단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파견 검사들이 지금 법적 조언을 하고 있느냐 그때 물었더니 따로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봤을 때는 별도로 밖에서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다른 변호 조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동생의 전 부인이 김해공항에서 출국을 하려다가 출국 저지를 당했다. 소식이 또 전해졌어. 마침 출근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청문회 준비 그리고 가족들 간의 통화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먼저 첫 번째 궁금한 거. 지금 동생의 전처 출국을 하다 금지가 됐는데 이 부분이 또 항공사 승무원이세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했다라고 했지만 분명히 이 소식이 조 후보자 귀에 들어갔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가족들과 또 사항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출근하고 이제 준비단에 2시간 가까이 시차 있었다면은 중간에 누굴 만났다거나 혹은 뭐 전화 통화를 했다거나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은 이 통화도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나중에 다 이제 압수수색이라든가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검찰을 지휘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 이제 피의자 신세가 될 그리고 그 피의자 신세가 될 분이 청문회에 서야 되는 이런 아주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뭐 혐의만 보더라도 뭐 의혹이나 이걸 따져도 뭐 10가지가 넘는 이런 거. 근데 오늘 제가 그 표정을 보니까 처음에는 텀블러를 들고 굉장히 여유 있게 출근하던 표정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니까 넥타이도 메고 90도로 뭐 인사를 하고 이러다가 오늘 보니까 또 조금 여유를 좀 찾은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가 과연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9월 2일, 3일 이틀의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뭐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본인 심경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준비할 것도 많이 있겠죠. 네. 자, 지금 어제죠. 어제 밤에 서울대 총학 조국 후보자의 후배이자 제자들이 또 촛불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계속 지금 대학가에서는 반대 여론들도 반대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김민지 기자, 어제 봤을 때 이 상황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학생들이죠. 재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한 800여 명이 촛불을 들고 2차 집회를 벌였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자 또 후배들이기도 한데 조국 교수 스탑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이렇게 촛불 집회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집회에 참석한 서울대 학생들 자격이 없다.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온갖 부조리함과 불의에 가득 찬 행동을 일삼던 조국 교수님이 우리 학교의 교수님이라서 부끄럽습니다. 조국 교수님의 자녀가 일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뽑아왔습니다. 제가 명색이 화학생물공학 전공인데 너무 어려워서 제목부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멍청해서 그런 겁니까? 고등학생 인턴이 설계, 실험, 논문 작성, 리비전까지 2주 안에 맞추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조국 교수를 부모로 뒀기에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이젠 그만 사퇴하십시오.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유한국당 지지자로 보수 우파로 적폐로 몰아붙입니다.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털고 말꼬리를 잡아 너도 적폐냐?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이 적폐입니다. 네. 자, 어제 현장에서는 좀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지난 1차 집회 때보다 참석 인원은 또 늘었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더 날이 서 있는데, 근데 조국 후보자, 이 촛불 후배들의 촛불에 대해서, 목소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제가 저걸 보니까요. 2012년도입니까? 그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부끄러운 서울대인의 오른 사람들을 쭉 거열했어요.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올랐죠. 또 내로남불, 교수직을 던지지 않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랄하게 욕을 했고, 자기 딸을 자사고 외고에 보내면서 자녀들을, 그러면서 그 학교가 필요 없다고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윤선 의원이 문광부 장관 시절에 수사를 받았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받으니까 장관이 수사를 받으면 되냐고 사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국 교수가 요새 조로남불, 내로남불을 변형해서 조로남불 얘기하더니 요새는 또 조스트라다무스,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될 것을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냐 해서 다무스라는 그 변명가 생겼다는데, 그 조국 교수가 그렇게 SNS에 글을 많이 올리면서 이 서울대 제자들의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올린 거 보면은 본인도 참 그게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양성이 존중돼야 되고 소수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역시 또 민중의 또 목소리고 집회의 목소리지 않습니까? 네, 저 같으면 네. 조국 교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민주적 모습이죠.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저 학생이 얘기했듯이 저걸 예를 들면 보수 세력이 그리고 무슨 태극기 세력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화를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근데 다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절차를 만드는 게 청문 절차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억울함이 있고 법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소명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볼테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내는 걸 위해서 만약에 당신이 그런 얘기를 못 한다라면 난 그 세력을 위해서 또 싸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보는데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조국 교수와 같이 본인이 끝까지 남아서 내가 소명하겠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는 법률적인 위법 요소는 없잖아요. 이게 범법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저 일저자 얘기는 결국은 책임 교수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당국대 책임 교수가 그 일자를 정하고 그 과정에서 조국 교수나 조국의 어떤 아내나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일자를 해라라고 청탁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부분을 가지고 조국 교수나 조국 가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또 사안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청문까지는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느껴지는 게 그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고자 하는 팀 조국의 그런 어쨌든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학생들한테 익혔다. 분명히 나중에 이제 집회하고 나면은 보수 세력의 준동이다. 아니면 선동에 의해서 모인 학생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아예 저 집회는 어떻게 했냐면은 서울대 학생증 아니면은 뭐 사실 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지 않으면은 숫자를 카운팅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700명, 800명 되는 인원이 모였다는 거는 진짜 이건 순수한 의도로 모인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유시민 씨도 그렇고 이제 진보 진영에 인사하는 사람들이 다들 뭐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기획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뭐 마스크는 왜 쓰냐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더 열받았을 겁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두고 보십시오. 서울대 이제 학생들이 2만 명일 텐데 계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지금 저게 저 조롱으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롱의 뒤에는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임명하고 나면은 사정정 열어가지고 다시 한번 전국 분위기 바꾸면 된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 생각 과거에 다른 사람들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어떤 학생들의 의지라는 걸 막는 데는 조롱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어제 저는 그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회장인가요? 그 친구가 말하는 걸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저는 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은 조국 교수가 하는 행동을 그냥 조국 교수의 말로만 비판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3분 동안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 됐으면은 지금 상대하는 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들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어디 뭐 적폐로 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생각 말고 더 큰 조롱 당하기 전에 빨리 판단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김원성 원장님이 안 그랬는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은 저거 다 자유한국당에서 기획한 거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마스크 쓰면 뭐 나쁜 의도로 모인 사람들 좀 얘기하고. 네. 지금 뭐 이게 노무현 정신입니까? 노무현 재단에서 하는? 자, 내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기 물방고기반이에요.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그런 거라고 봐요. 조국 욕한다고 해서 대통령 비난한다고 해서 누가 불이익을 줘요? 근데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들? 부끄러운 동문 압도적 1위 조국 2위 나잖아. 거기서 모든 게 다 나타난다고 봐요. 뭐 부끄러운데? 나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 내 자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순수성의 문제죠. 의도성에 있는 집회다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순수한 대학생들의 집회냐 아니면 누가 또 개입한 또 그런 선동을 하는 집회냐에 대한 인식인데, 참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거 순수한 대로 봐주고, 또 정치적인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로 조금 풀어도 되는데, 학생들의 목소리 자체를 이렇게 또 색깔을 칠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시각이 좀 저는 그 유시민 이사장이 저렇게 웃으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겹습니다, 정말. 그런데 조국 교수가 그렇게 욕을 하던 폴리페서들 그 사이에 한 달 복직을 해갖고 850만 원 강의 한 번 안 하고 월급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청년 전태일이라는 집단에서 우리는 한국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 조국도 싫고 다 싫다. 기득권 가진 사람 다 싫고 우리는 정말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시간 이 못 배운 부모 탓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후한무치 할 수 있냐. 공개 토론회 한번 하자. 조국 교수에게 제안한 거.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네.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표현 중에서 역겹다는 표현은 조금 강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 이사장님 지금 촛불뿐 아니라 검찰, 언론을 향해서도 또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은 나쁜 놈이어야 돼. 왜 그럴까? 그리스 고전 비극의 구조를 닮아 있어요. 16살에 서울대를 들어갔고 26살에 교수가 됐고 얼굴도 뭐 배우 빌 나고 너무도 많이 쓰는 사람이고 키도 크고 키도 크고 거기다 부인이 돈도 많대. 머리숱도 많아 수북해. 거기다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고 민정수석을 하고 법무장관 지명이 됐어.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개 그리스 고전 비극은 가족의 문제와 얽혀서 운명적인 파국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고전 비극의 영웅의 몰락, 이 잘 나가는 사람의 몰락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 거예요. 너 잘 걸렸어. 그러니까 남이 당하는 불행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야. 그래야 비극이 완성돼요.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대본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 창작이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영웅을 시대하는, 영웅의 몰락을 바라는 심리다. 그리고 집단 창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 부분도 좀 얘기가 될 부분인데 물론 이게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전체의 시각을 아닐 거라고 보지만 물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모든 게 가짜뉴스, 거짓이다 몰고 가기에는 지금 검찰도 수사가 들어가고 강제 수사가 들어가고 엄연한 현실과 그 구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제 뭐 이 사안을 저렇게 김어준 앵커나 유시민 씨가 이제 저런 태도로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 의견을 밝히고요.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상식적인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후보의 장관 후보를 임명을 앞두고 결국은 뭐 3만 건, 4만 건 이상의 기사가 쏟아지고 그것이 다 추측이고 추정의 기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마치 어떤 정황적인 내용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어찌됐든 검찰도 수사에 들었다는 건 사실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은 사전에 경찰과 검찰의 의견을 들어서 결국 후보를 지명하는 거거든요. 사실상의 어느 정도의 법적인 부분을 다 검토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후보가 된 이후에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고발한다 그래. 야당이 고발한다 그래서 그걸 바로 수사를 들어간다? 그럼 앞으로 모든 청문회 기간에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 검찰이 그럼 수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후보는 그 낭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종 그러면 이 문제의 키는 검찰이 쥐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검찰이 묻고 싶어요. 과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저는 궁금해요. 이건 굉장히 정말 민주주의를 위기로 빠뜨리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찰이 정면으로 일종의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검찰이 어디까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결국 후보가 대통령 장관이 돼도 사실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고 후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점점 더 깊게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국 후보가 사퇴를 하지 않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질로 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족 문제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조국과 지인들을 오늘 또 이제 어찌됐든 부산의 오거돈 시장 집무실을 또 압수수색한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그 대응이 과연 맞나? 그래서 백태웅 지금 그 하버드대 교수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은 압수수색도 하되 이 청문 절차라는 건 민주적 절차고 정치적 절차인데 이 정치적 절차에 검찰이 진짜 완전 노골적으로 정치 검찰인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김현성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뉴스가 3만 건이 뜨고 3만 건이 뜨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진실이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건수를 갖고 문제 삼을 것 같으면은 제가 하도 뭐 3만 건 그러길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그러면은 몇만 건 나왔나 봤더니만은 태블릿 PC 보도부터 해가지고 그 구속 날 때까지 53만 건 떴어요. 그리고 지금 가짜뉴스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각자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 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청와대 비아그라 나왔다 이런 건데 그거 몇 개 남았던 2,500건 가까이 나왔고요.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가장 뭐 명징한 가짜뉴스라고 하면 빨간 포르쉐 이런 걸 텐데 가서 검색하면 8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물량에 있어서도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언론이 소설을 쓰고 있다. 언론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당하지 않아야 될 굴욕을 당하고 있다. 아니면 뭐 과도한 비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저는 저 유시민 씨도 그렇고 과거의 어떤 집단 창작 언론에 대해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지 지금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시점에 있어서 우리 검찰, 우리 윤석열 총장 이렇게 얘기하던 분들이 갑자기 검찰이 수사하니까 검찰 적폐가 나타나고 있다는 등 이 검찰을 이제 검찰이 사법개혁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데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참 내로남불이라는 병이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 좀 최근 며칠 사이에 지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는 조국 힘내세요. 그리고 어제는 아까 말씀처럼 가짜뉴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는 정치 검찰 아웃입니다. 근데 점점 아까 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그리고 검찰 얘기로 좀 옮겨가고 있는데 자,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압수수색부터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